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김수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AI DX 팜즈의 두 번째 기둥, 팜크피 구축과 PBL 맞춤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스마트 팩토리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업, 그리고 작업일지, 엑셀 기반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전주 1, 2 산단에서 2027년까지 진행됩니다. AI DX 팜즈 두 번째 기둥 구축 및 PBL 맞춤 교육을 소개하겠습니다. AI DX 팜즈의 두 번째 기둥인 팜크피는 문제를 보이게 만드는 손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아직 구축하지 않았거나 작업일지 엑셀 기반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이 현장의 숨은 문제를 발견하고 가시화하도록 돕는 핵심 단계입니다. 팜크피는 단순한 성과 집계가 아니라 포엠, 요인을 기준으로 문제를 구조화하고 G1, G2, G3 성과 체계에 따라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분석 프레임워크입니다. AI DX 팜즈 전체 프레임워크 구조는 팜즈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운영되는 통합형 문제 해결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통합, 성과 기반 문제 가시화, AI 의사결정, 디지털 트윈 검증, 현장 실행 혁신. 이 다섯 기둥은 따로 존재하는 기술이 아니라 손가락이 모여 강력한 주먹이 되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고 AI DX 기반으로 해결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완전한 문제 중심 운영관리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의 핵심은 두 번째 기둥 팜크피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다섯 기둥 중 두 번째 기둥인 팜크피에 집중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팜크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를 실적이 아니라 원인 기준으로 보이게 하며 크피를 단순 생산량이 아닌 포엠 원인 중심으로 재구성합니다. G1, G2, G3 성과 체계로 문제를 계층화합니다. G1 생산 실적, G2 비가동 불량 부적합, G3 미확인 요인. 문제를 계층별로 정리해 어떤 문제가 우선 개선돼야 하는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파머시스트에서 정제된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크피 구조로 변환합니다. 기초 데이터가 팜크피 단계에서 문제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지도 형태로 재탄생합니다. 포엠 기반 다차원 분석으로 숨은 문제 발견합니다. 작업자, 설비 자재 방법 요인을 동시에 비교하여 불량 정지 비효율의 근본 원인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다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머시스트로 정제된 데이터를 팜크피가 어떻게 문제 중심 크피로 재해석하는지, G1, G2, G3 기반 크피 모델이 왜 중소기업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구조인지, 팜크피가 포엠 다차원 분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숨은 문제를 드러내는지, 크피가 단순 성과표가 아니라 AI, DX, PBL과 연결되는 문제 해결의 기준점이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 검지손가락 팜크피는 문제를 보이게 하는 손입니다. 두 번째 기둥, 검지손가락은 제조 현장의 핵심 문제를 찾아주는 분석의 손으로 데이터 기반의 다차원 분석이 가능하고 핵심 성과 지표를 통합 관리하며 가시화가 가능한 팜크피 상징합니다. 이 손가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실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뒤에 숨어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보이도록 드러내는 일입니다. 실적 중심이 아니라 문제 중심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 일반적인 제조 크피는 생산량, 가동률, 불량률 등 단순한 성과 수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팜크피는 성과 지표를 단순히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그 성과가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 즉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둡니다. 다시 말해 성과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가시화하는 것이 두 번째 손가락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 포엠 기반 다차원 분석 숨은 문제를 찾아내는 방식. 팜크피의 분석은 단일 관점이 아니라 제조 현장을 구성하는 포엠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맨 작업자의 숙련도, 교대조, 작업 패턴, 머신 설비 모델, 가동 조건, 고장 이력, 마테리얼 자재 랍별 편차, 공급사, 품질 수준, 메소드 표준 준수 여부, 공정 조건 변화, 세팅값 이력. 이 네 가지 요인을 동시에 비교 대조 분해하며 다각도로 분석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패턴과 이상 신호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랏의 자재가 특정 설비에서만 분량이 증가한다든지
특정 작업자 조합에서만 반복적으로 비가동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숨은 문제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팜 코드 넘버로 이루어진 체계적 크피 분석. 팜 크피는 단순한 분석 도구가 아니라 팜 코드 넘버라는 체계적인 표준 코드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 코드는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항목별로 정밀하게 나누고 분류할 수 있게 합니다. 제품별, 설비별, 작업자별, 유인별, 공정별, 표준 코드 체계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느 공정에서 어떤 설비가 어떤 자재와 어떤 작업자에 의해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의 위치와 원인이 코드 기반으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4. G1, G2, G3 그룹 크피로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 제조기업이 관리해야 하는 핵심 크피는 팜 크피 안에서 G 단위로 구조화되어 관리됩니다. G1 생산 실적을 변화 관리합니다. 계획 대비 생산량 관리, 시간당 생산성 관리, 라인별 제품별 실적 패턴 관리. 팜 크피 관점에서는 실적 수치 자체보다 실적 변화의 원인을 추적합니다. G2 비가동 불량 부적합을 변화 관리합니다. 설비 비가동 관리, 공정 불량, 검사 불량 관리, 재작업, 부적합 처리 이력 관리. G2는 제조 손실의 핵심이며 팜 크피의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입니다. G3 미확인 요인을 변화 관리합니다. 사유 미입력, 분류 불가 데이터, 추적 불가능한 비정상 항목. G3는 제조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므로 팜 크피는 G3 줄이기를 매우 중요한 목표로 관리합니다. 이 세 가지 그룹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실적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보다 먼저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생산성이 올라가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5. 정리 검지 손가락이 갖는 의미. 두 번째 검지 손가락, 즉 팜 크피는 제조 현장의 모든 데이터를 문제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는 분석 도구이며 4m 기반의 다차원 분석을 통해 숨겨져 있던 제조 문제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손입니다. 이 손의 역할을 통해 기업은 생산 실적의 본질적인 개선, 손실 불량의 원인 제거, 미확인 최소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제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AI DX 팜즈 두 번째 기둥인 팜 크피, 즉 문제를 보이게 하는 손이 실제로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는지 그 절차와 방법론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팜 크피는 단순히 데이터를 집계하는 크피 체계가 아니라 팜 데이터 파일셋 기반의 표준화된 팜 코드 체계를 활용해 제품 설비 작업자 요인별 다차원 분석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분석 절차는 모두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교육으로 연결되며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원인을 찾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팜 분석은 스텝 바이 스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분석 기간을 설정하는 단계로 연간, 월간, 주간 단위 중에서 분석의 목적에 적합한 기간을 선택합니다. 2단계에서는 분석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는 공장 단위, 생산 라인 단위 또는 개별 공정 단위와 같이 분석해야 할 수준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생산 실적 점유율이 가장 낮은 제품 또는 반대로 생산 비중이 높은 주력 제품을 선택합니다. 이는 어떤 품목을 먼저 분석해야 가장 큰 개선 효과가 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4단계에서는 선택된 제품에 대해 팜 코드 체계에 맞춰 세부 분석을 진행합니다. 팜 코드 2000번은 비가동, 3000번은 불량, 4000번은 부적합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코드에 따라 설비, 작업자, 자재, 요인별 상세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5단계에서는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설비 작업자 공정 요인을 도출합니다. 즉, G2 손실의 핵심 원인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크피를 성과표가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는 도구로 전환시키는 지점입니다. 6단계에서는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가장 필요한 대상을 공식적으로 선정합니다. 불량이 많은 자재인지, 특정 설비인지, 아니면 작업 패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도출됩니다. 마지막 7단계에서는 방금 분석한 제품을 제외하고 다른 제품군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체 제품군의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기반의 문제 해결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절차는 단순 집계 중심 크기가 아닌 문제 중심 크기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보여줍니다. AI DX 팜즈의 두 번째 손가락인 팜크피는 이처럼 체계적인 팜 코드 기반 분석을 통해 숨어있던 문제를 드러내고 PBL 교육과 연계하여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 역량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주 1, 2 산단에 위치한 A기업의 기존 작업 일지, 엑셀 기반 공장 관리 데이터를 팜크피 체계로 전환하여 문제를 보이게 만든 실제 분석 사례입니다. A기업은 그동안 생산량과 분량을 엑셀로 기록해왔지만 제품별 작업자별, 설비별 정보가 분리되어 있어 원인을 분석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생산 실적은 존재하지만 비가동 분량 부적합 정보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가를 알 수 없는 전형적인 레거시 관리 형태였습니다. 팜어시스트로 데이터를 정제 통합한 후 본 슬라이드는 두 번째 기둥인 팜크피 기반 일반 관리 분석에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화면 상단의 표는 제품별 생산량, 목표 대비 달성률, 분량률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조화한 데이터입니다. 기존 엑셀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달성률, 최저 품목, 생산량 상위 품목, 분량 집중 공정이 자동으로 도출됩니다. 또한 오른쪽 분석창에서는 해당 품목의 분량 요인별 비중, 예를 들어 NE, H 등과 같은 원인, 항목과 비율이 정렬되어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원인이 전체 분량의 몇 %를 차지하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A기업의 경우 NE 관련 분량이 전체 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개선 프로젝트의 1순위로 도출되었습니다. 하단의 차트는 연간 생산량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제품별 생산 비중이 명확히 구분되면서 어떤 제품군이 공장의 메인 수익 구조인지, 어떤 제품이 비효율을 유발하는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A기업은 팜크피 분석을 통해 생산 실적 저하의 핵심 제품, 주요 불량 요인, 개선 우선순위 설비, 작업자별 공정 기여도를 모두 도출할 수 있었고, 단순 기록 수준의 엑셀 관리에서 벗어나 문제를 보이는 공장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례는 작업 일지, 엑셀 기반 기업이라도 팜어시스트와 팜크피만 갖추면 데이터 기반 공장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장 사례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주 산단 A기업의 작업 일지 엑셀 데이터를 팜크피 체계로 전환한 뒤 분량을 설비 기준으로 다차원 분석한 실제 화면입니다. A기업은 과거 분량 원인을 몇 %, 몇 건 정도로만 엑셀에 기록해 어느 설비에서 어떤 패턴으로 분량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팜어시스트로 데이터를 통합한 후 팜크피로 분석하니 이처럼 일별 설비별 요인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화면 상단은 일자별 생산 및 분량 데이터를 정렬한 표입니다. 각 날짜마다 발생한 분량 건수와 비율이 제품별 설비별로 표준화되어 입력되며 작업 일지가 달라도 매핑된 구조 덕분에 비교, 추적이 가능한 팜 데이터 파일셋으로 변환되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요인 테이블에서는 각 분량이 어떤 요인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 DDDDD, 레디드 등 요인별 발생 횟수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이 기능은 단순 분량률이 아니라 분량의 원인 패턴을 드러내는 팜크피의 핵심입니다. 슬라이드 하단 그래프는 분량을 설비 기준으로 시각화한 예입니다. 각 점과 선은 설비별 분량 패턴을 나타내며 특정 날짜에 분량이 급증한 구간이 있다면 그 시점에 어떤 작업자가 근무했는지, 어떤 자재 랏이 투입되었는지, 어떤 작업 조건이 변경되었는지 팜크피 분석 화면을 통해 즉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경우 10월 중순 특정 설비에서 분량 지표가 갑자기 상승한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팜크피는 이 원인이 설비 교체 후 초기 조건 불안정 때문인지, 혹은 특정 작업자의 투입 또는 특정 자재 랍 편차 때문인지 4m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점은 기존 엑셀 기반 관리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분량의 흐름과 원인, 패턴이 데이터 구조화만으로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팜크피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문제를 시간 설비 요인별로 보이게 하는 도구이며 A기업은 이 분석을 통해 품질 문제의 실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주 산단 A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업자별 분량률을 다차원 분석한 팜크피 화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존 A기업은 작업자 이름만 기록된 단순 분량 관리 방식이어서 어느 작업자가 어떤 공정에서 분량이 많이 발생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팜어시스트로 데이터를 표준 파일셋으로 변환한 후 팜크피 분석을 적용하자 이렇게 작업자별 분량률이 자동 순위화되어 시각화되었습니다. 화면 상단표는 각 작업자의 월간 분량 건수와 분량률을 정렬한 데이터입니다. 작업자 A, B, C처럼 단순히 이름만 기록된 데이터에 설비, 공정, 제품, 요인 정보가 연결되면서 불량의 원인을 사람 중심이 아니라 4m 기반 원인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단 차트는 작업자별 불량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왼쪽 작업자 K씨의 불량률은 3.10%로 나타나 전체 작업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우선 개선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HC로 1.24%, 다음은 MC 0.79%로 표시되어 작업자별 품질 편차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팜크피는 단순 분량 건수가 아니라 분량률 플러스 생산량 플러스 요인별 패턴을 함께 고려한 통합 분석을 제공합니다. 오른쪽 표에서는 분량 건수와 분량률을 기준으로 작업자별 순위가 자동 정렬되며 각 작업자가 어떤 요인에서 얼마나 분량을 발생시켰는지 세부 분석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씨는 특정 설비 투입 시 분량이 집중되는 패턴이 있어 향후 설비 세팅 교육 조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기존 엑셀 기반 관리에서는 볼 수 없던 작업자별 품질 수준과 문제 패턴이 데이터 기반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팜크피는 사람을 잘못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각 작업자가 겪는 어려움과 공정 문제를 찾아내어 근본적으로 품질을 개선하는 현장 중심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A기업은 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공정 재배치, 신규 작업자 교육, 설비 조건 점검, 불량 주요 요인 사전 예방 등 실제 개선 활동에 착수하여 품질 편차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팜크피의 비교 분석 기능을 설명하는 화면으로 전주산단 입주기업들이 실제로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비교 분석은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니라 기간, 설비, 제품, 작업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비교하여 문제의 변화 패턴과 원인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분석 절차입니다. 먼저 슬라이드 왼쪽의 플로우 차트는 팜크피 비교 분석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1단계는 선택된 팜 코드에 따라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비교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별, 대중소 제품군별, 교대조별, 설비별, 작업자별로 분석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3단계는 설정된 카테고리에 대해 기간별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6월 대비 7월 또는 1주차 대비 2주차처럼 변화 추세를 비교함으로써 문제의 증가 감소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동일 카테고리에 대해 항목별 비교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설비 공정, 작업자에서만 문제 패턴이 반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CPS 기반 3D 시뮬레이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설비 재배치, 조건 변경, 투입 인력 조정 등 여러 개선안을 바로 실행하기 어려우므로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개선안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합니다. 6단계는 as-is와 to-be를 비교하는 단계로 분량률, 비가동 시간, 시간당 투입 비용 등을 기준으로 개선 목표와 실제 차이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7단계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상 조건을 반영해 최적의 생산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자 변경, 설비 세팅 변경, 작업 순서 조정 등을 적용해 가장 효과적인 개선안을 찾습니다. 8단계에서는 선정된 조건을 다시 팜크피 화면에 적용하여 재분석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도출합니다. 이 과정은 전주산단 A기업에서 큰 성과를 낸 절차이기도 합니다. A기업은 비교 분석 기능을 통해 9월 대비 10월 분량이 증가한 시점을 정확하게 찾아냈고 문제의 원인이 특정 설비 세팅 불안정과 신규 작업자 투입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개선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비 조건 조정과 작업자 교육 시나리오를 검증한 뒤 현장에 적용했고 실제 불량률이 1.47%에서 0.82%로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팜크피의 비교 분석 기능은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PBL 맞춤 교육과 연결되는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안을 검증하고 다시 현장 실행으로 이어지는 AI DX 팜즈의 핵심 철학이 이 슬라이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주산단 A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해 팜크피의 비교 분석 기능으로 도출한 개선 전과 개선 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화면입니다. 팜크피는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니라 생산성, 품질, 비가동, 손실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개선 시나리오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상단의 선 그래프는 특정 기간 두 구간의 달성률 변화를 비교한 것입니다. 개선 전 AS이즈는 100% 기준선에서 시작했고 2B에서는 98.7% 수준으로 미세하게 조정되어 생산 계획 대비 성과의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무작정 100%를 목표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목표 설정 방식으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하단의 막대 그래프는 가동률, 비가동, 불량률, 투입 금액 시간당 비용을 AS이즈와 2B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먼저 가동률은 AS이즈 100%에서 2B 98.7%로 자연 감소했지만 이는 오히려 비가동 요인 제거와 생산 조건 최적화의 결과입니다. 비가동률은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불량률은 AS이즈 1.18%에서 2B 1.41%로 미세한 증가가 있었으나 이는 초기 개선 조건 테스트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투입 금액 시간당 항목에서는 AS이즈 1,516만 998원에서 2B 1,585만 9,077원으로 약 4.7% 많아졌습니다. 이는 작업 배치 변경, 설비 조건 최적화, 불량 재작업 시간 절감 등을 통해 비용 효율성이 저감된 결과로 실제 A기업이 데이터 기반의 지속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표는 AS이즈와 2B 값을 상세히 비교한 것으로 공정별 생산 수량, 불량 손실 비용, 시간당 투입 비용, 설비 작업자별 변화량 등을 항목별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A기업은 실제로 어떤 공정에서 비용이 감소했고 어떤 품목에서 손실이 줄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팜크피의 비교 분석은 단순한 전후 비교가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선 시나리오를 정량적으로 검증해주는 기능이라는 점입니다. AS이즈와 2B를 수치로 확인함으로써 무엇을 해야 실질적으로 개선되는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전주산단 PBL 맞춤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팜크피의 세 번째 핵심 기능인 변화관리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변화관리는 제조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4m, 즉 맨, 머신, 마테리얼, 메소드 변화가 생산성과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제조기업은 생산 환경의 특성상 매일같이 크고 작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신규 작업자 투입, 설비 조건 변경, 자재 랍 변동, 공정 세팅 조정 등 작은 변화라도 누적되면 생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관리하는 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팜크피 변화 관리는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의 흐름도는 변화 관리의 5단계 절차를 보여줍니다. 먼저 1단계는 생산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4m 변화의 감지입니다. 여기서 4m 변화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생산성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해야 할 신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자가 교체되거나 설비 정비 후 조건이 바뀌었을 때 혹은 신규 자재가 투입되었을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2단계는 팜로직 또는 팜솔루션을 통해 변화된 데이터를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즉, 팜크피는 변화된 조건을 즉시 데이터에 기록하고 기존 실적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태로 정리합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4m 변화가 단순히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팜의 규칙에 맞게 자동으로 정돈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정제 과정이 있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3단계는 팜 코드에 따른 분석 수행 단계입니다. 팜크피는 변화가 발생한 시점의 데이터를 팜 1000, 2000, 3000, 4000 체계에 따라 재구조화하여 변화 전후의 현상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자가 교체된 후 분량이 증가했다면
팜 코드를 통해 해당 변화가 정확히 어느 4m 요인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변화 전후 비교 분석입니다. 변화가 생산성과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팜크피는 실적, 불량률, 비가동, 시간당 비용 등을 변화 전과 변화 후로 비교합니다. 2단계에서 기업은 이 변화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팜크피는 변화의 영향도를 시각적으로 제공해 현장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기업 크피 관리입니다. 변화 관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크피 방향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자 교체로 인한 생산성 변화가 컸다면 교육 배치 전략을 수정할 수 있고, 설비 조건 변화로 분량이 늘었다면 공정 표준을 재정비하거나 자동화 검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팜크피의 변화 관리는 단기적인 문제 파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크피 전략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변화 관리는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4m 변화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데이터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은 불필요한 손실과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영향도를 판단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팜크피의 변화 관리는 곧 데이터 기반 운영관리 체계의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팜크피의 상급관리 기능을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상급관리는 현장의 세부 데이터를 넘어 기업 경영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실적, 손실, 품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즉, 현장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체 공장의 성과 방향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석 기능입니다. 먼저 화면 중앙의 막대 그래프는 월별 생산량을 보여줍니다. 9월에는 약 736K, 10월에는 약 646K 수준으로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점선으로 표시된 목표 생산량 대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 지표는 월별 생산성의 흐름과 성과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크피 박스는 품질, 비가동, 불량, 부적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상급관리용 요약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기준 실적은 99.3%이며 불량률은 0.7%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개별 공정이 아닌 전체 공정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경영 지표이며, 경영진이 매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또한 오른쪽 원형 그래프는 손실금액 요인별 분포를 시각화한 것으로 특정 불량 유형 또는 낭비 요인이 전체 손실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사례에서는 몰드가 불량 40.4% 차지하며, 이는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상급관리 관점에서는 개별 작업자나 설비보다 바로 이러한 손실 중심의 구조적 문제가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결국 팜크피 상급관리는 현장의 데이터를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달성률, 품질 수준, 손실 금액, 요인별 영향도를 연계하여 기업 전체 생산체계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경영진은 지금 공장은 어떤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가, 다음 달 개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어디에 인력, 비용, 설비 투자를 집중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상급관리는 팜크피의 최종 목표로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실현하는 단계이며,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경영 혁신을 실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상급관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누적 매출과 목표 추세 분석 기능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 기능은 단순히 월별 실적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정이 연간 목표를 향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생산 속도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면의 중앙 그래프를 보면 9월과 10월 누적 생산량이 각각 약 736K, 1382K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연간 목표 1500K 대비 10월 기준 약 92.2%를 달성한 상태이며, 단순한 생산량 나열이 아니라 목표까지 남은 거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경영 지표입니다. 그래프 위의 붉은 점선은 월별 목표 추세선을 의미하며, 실제 실적이 해당 추세선을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생산 계획 및 인력 설비 운영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의 크피 요약 박스에서는 해당 기간의 비가동, 불량 부적합이 모두 0%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상급 관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손실 없는 달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단순한 품질 데이터가 아니라 생산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신뢰도 높은 지표입니다. 특히 가로 막대 그래프의 누적 변화는 공장 전체 실적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질문을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연간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공정 또는 어떤 설비의 생산성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가? 9월 대비 10월 실적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내년 생산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 이처럼 팜크비 상급관리 기능은 누적 실적과 목표 추세를 동시에 시각화함으로써 현재 위치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연결해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경영관리 도구입니다. 중소기업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기반을 제공하며 단순 모니터링이 아닌 전략적 경영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DX 팜즈는 기술의 언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언어로 중소기업의 제조 연장을 다시 세우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술은 손끝에 있지만 혁신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팜크피는 중소기업의 손에서 피어나는 문제 중심 혁신입니다. 이번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책과제로 수행한 후 팜즈 기반의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은 중소기업의 임직원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로 성장할 것이며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AI DX 팜즈의 철학과 실질적인 구현 방안을 깊이 있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호서대학교 디지털 팩토리 연구센터를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